안녕하세요, 유튜버 햇님들. 광과장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여유롭고도 발기찬 주말 아니 활기찬 주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놈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앉았는지 생각이 자꾸 그런 쪽으로만 자가 개발을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광과장의 일주일간 정립된 피로를 말끔히 날려버릴 수 있는 황금 같은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말은 솔직히 별 계획이 없네요. 참으로 오랜만에 계획 없이 여유로운 주말이 찾아왔네요. 해서 광과장이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 일상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을 준비하려다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가장 한가하게 찍은 영상으로다가 특별 기획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하여 오늘의 주제는 광과장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입니다. 평소 제가 생활하면서 한국서 오신 손님들, 주변 지인들, 여러 베트남 방문자분들께서 해주신 질문 중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추려서 선문답 형식의 정보 전달 영상으로다가 준비를 해보려고요. 아무래도 정보 전달에 있어서 진정성이 중요하기에 오늘은 다소 웃음기를 좀 빼고 사실적 정보 전달에 포커싱하여 똘끼 조금보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베트남에 대한 여러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을 올려주셨지만 솔직히 속 시원히 알려주는 영상이 많지 않아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로 해서 조금 구체적이고 자세하고도 막 그냥 확 후려쳐 확 그냥 까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까발르기 전에 우선 금강산도 19금 아니 19경이라고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했다는 최고 난이도 문제인 오늘 점심 뭐 먹지? 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마누라와 저는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마누라, 우리 오늘 뭐 먹지? 광과장, 내가 얼마 전에 이 근처에 졸라 싸구려 만나는 점심이 있다고 인터넷 뒤지다가 뒤지려고 검색이 되길래 거길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조금 살벌하긴 하지만 간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럼 한번 가볼까? 그래 자식. 이럴 때 보면 참 말 잘 듣는단 말이야. 뭐 자식? 자기 지금 자식이라고 그랬어? 아니, 하늘 같은 서방님에게 자식이라고 불러도 되지. 그럼 되고 말고. 마나님 그럼 가실까요? 나도 자기 사랑해. 아무튼 그렇게 저와 마누라는 마누라가 추천한 싸구려 맛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찾은 맛집은 호치민시 1군에서 4군으로 넘어가기 전 시장골목 안쪽에 위치한 곳으로 혹시라도 이 주변 오시는 분들은 특히 알리바바를 조심하셔야 해요. 여행자 거리와도 가깝고 해서 이 주변에 알리바바가 정말 많이 출몰하죠. 그러니 이곳 근처 오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끈이긴 가방 조심하시고 핸드폰 등을 손에 들고 당기지 마세요. 개 털리고 폭풍 회각 만들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세요. 오호, 이 집에 제가 좋아하는 분팅능이라는 음식을 파네요. 이 분팅능이라는 음식은 골고루 양념을 한 다진 돼지고기를 꼬치구이로 잘 구워 분이라는 베트남 쌀가라 국수와 야채를 같이 능맘소스라는 까나리액, 젓 같은 소스에 잘 버무려 먹는 비빔면 스타일의 음식입니다. 요게 또 야채의 상큼함과 고기의 육덕감과 능맘소스의 액, 젓 같음이 잘 섞여 맛이 참 기가 막힌 음식이죠. 이리 맛나고 저렴하며 베트남스러운 음식을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 나중에 따로 기획해서 이분 팅능이라는 음식을 먹방 특별 기획으로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 분팅능이란 음식을 시키고 제 와이프는 반미합이라고 불리는 베트남 바게트빵에 불고기 마냥 볶은 소고기를 얹어 먹는 음식을 시켰습니다. 저 반미합이란 음식도 맛이 나쁘지 않네요. 저 볶은 소고기는 정말 한국의 불고기와 비슷한 맛이 나서 한국 분들이 드시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혹시라도 이곳을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곳 주소를 영상 설명란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맛나게 점심을 먹은 저와 마누라는 이리 여유로운 시간을 좀 즐기기 위해 평소 제가 자주 찾는 밀크티 전문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베트남 대도시에 이런 밀크티 전문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원래 동네 시장에서 파는 밀크티는 한 잔에 15,000동이면 쏴하고 말아먹는데, 이런 시내 중심가 밀크티들은 고급진 인테리어와 용기도 고급스럽게 만들어 프리미어를 입혀가지고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한 잔에 50,000동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런데도 웬만한 시내 중심가 밀크티 전문점들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찾고 있어요. 그만큼 베트남 어린 친구들 소비 문화도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와 마누라는 제가 좋아하는 밀크티 한 잔과 와이프가 즐겨 먹는 레몬티 마키아로 한 잔을 시키고 뷰가 좋은 곳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니 본격적으로다가 베트남 관련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탑 8개를 선정하여 질문과 함께 제가 경험했고 알고 있던 내용으로다가 자세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탑 넘버 1. 베트남 갈 때 환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 여행 오신 분들은 미국 달러를 준비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환율 성실도 달러가 가장 유리하게 적용되죠. 간혹 한국 돈을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돈을 아예 못 바꾸는 건 아닌데 환율에서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내인연에서 검색된 환율이 1대 20이라면 실제로 바꿀 때는 1대 18 정도로 바꿔줘요. 한마디로 한국 돈 만원이 원래는 베트남 돈 20만 동인데 바꿀 때는 만원에 18만 동밖에 안 준다는 거죠. 완전 이런 18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은행에서는 거의 안 받아주고 일부금은 빵 또는 한국계 은행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어 절대 좋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해외에서 출금 가능한 현금 인출 카드를 만들어 오신 분들은 대도시 ATM 기기에서 바로 베트남 동화를 찾아 사용하실 수 있죠. 단, 주의하실 점은 입력하는 비밀번호가 6자리가 대부분이라 어떤 기기에서는 실제 비밀번호 뒤에 숫자 0~2개를 넣어 입력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기기는 앞 2자리를 숫자 0을 입력하는 기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실제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고 사용하는 기기도 있어서 한번 비밀번호 입력해보고 안되면 바로 그만 입력하셔야 돼요. 안 그럼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카드를 처먹어버리는 기기가 있으니 주의하시면서 사용되는 기기를 찾으셔야 되죠. 그리고 돈 찾는 곳 주변에는 알리바바가 자주 출몰하니 날치기 안 당하시게 항상 조심하세요. 또 한 가지 팁으로 현지 통화 사용하실 때 일반 식당에서는 아무리 작은 잔돈이라도 잘 거슬러주고 택시 타실 때나 길거리 작은 상점 이용할 때는 잔돈을 정말 잘 안 거슬러주니 식당이나 가게에서는 단위가 큰 돈을 사용하시고 택시 이용 시나 간단하게 물건 구매 시는 잔돈을 사용하시라고 추천드려요. 그리고 간혹 베트남에 있는 한국계 은행에 통장을 만들고 거기로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계좌 이체를 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한국계 은행은 이름만 각지 다른 시스템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당연히 계좌 이체가 안 되죠. 탑 넘버 2. 베트남 치안은 안전한 편인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보다는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생계형 좀도둑인 알리바바들이 정말 많죠.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며 어리버리 까고 있으면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이는 하이에나를 본과 맨키로 귀신같이 나타나 귀중품을 쓰리해가곤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남아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동남아 국가 중 치안이 좋다고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얼굴에 도화빛이 돌고 입술이 붉은 게 오지게 박복한 관상을 타거나 평소에도 화를 잘 몰고 다니시지 않으셨다면 그런 큰 강력 범죄 사건들을 경험할 일은 거의 없으실 테고 대신 짜질구리한 사건 사고들은 항상 주의하셔야 해요. 오토바이 사고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나라고
특히 알리바바 10cm들에게 당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니 기필코 조심하셔야 해요. 제 와이프도 예전에 손에 들고 당기던 손가방을 알리바바들에게 한번 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와이프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오메오메, 이런 19인치 개구리 젖 같은 삼시세끼를 봤나. 저 손가방에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폭탄이라도 있었으면 확 그냥 쳐 터뜨려버리고 잡네. 와이프가 일이 조금 와일드하게 표현을 하긴 했어도 당하신 분들은 진심에 공감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만큼 당하면 진심 화딱지 나죠. 광 과장, 내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 잠이 안 온다. 그래 마누라, 내가 분통 터지고로 억울한 건 이해하겠는데 나에게 주먹질은 좀 안 해주었으면 좋겠어. 야, 그러니까 네 놈이 옆에서 잘 지켰어야지. 어버버대며 그래 잘 살펴 들어가 이라면서 알리바바들에게 인사까지 처해대니 내가 뒤집혀 그냥 살짝 한 대 친 거 가지고. 그리고 또 그게 뭐 그리 아프다고 엄살이냐? 엄살? 아니 마누라, 내가 진실은 정확하게 밝혀야겠다. 그냥 살짝 한 대 친 거라고? 살짝 한 대 어금니 꽉 깨물고 풀스윙으로다가 날린 게 그냥 친 거야? 그렇게 두 대 날렸다간 조상님 뵙게 생겼네. 주댕이 셔터 내리고 하던 거나 계속하셔. 아무튼 남자가 돼가지고 쪼잔하게 엄살은. 쪼잔? 내가 정말 이리 지질이 취급받으며 살 바에 열심히 참아야겠네. 내가 절대 당신이 무서워서 참는 게 아니야. 내 또 일이 당신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사랑해서 참는 거다. 내 맘 알지? 나도 자기 사랑해.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도 알리바바당의 여행 폭망각 만들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세요. 탑 넘버 3. 전화기 유심이나 3G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데 우선 베트남도 4G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이 한정적이고 대도시의 경우도 잘 안 잡히면 다시 3G로 잡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베트남은 선불폰 방식, 일명 전화요금을 미리 충전해두고 충전된 금액만큼 사용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해서 제가 소소한 팁을 좀 드리면 우선 일반 유심을 하나 사세요. 공항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우선 사용 중인 핸드폰의 유심칩 사이즈를 꼭 확인하신 후 같은 사이즈를 구매하시던지 유심을 잘라주기도 하니까 잘 맞춰서 구매하시고요. 인터넷 사용만 가능한 유심도 있으니 전화를 걸고 받으실 거라면 전화통화가 되는 유심을 사셔야 해요. 그리고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광고하면서 파는 유심들은 정말 데이터 무제한이 아니고 정해진 데이터만큼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이 안 되는 유심이에요. 좋은 점은 일반 유심에서 인터넷 등록하고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뿐인데 절대 무제한이 아니니 데이터 사용량 관리나 충전을 잘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3G 유심, 4G 유심은 어떤 걸 사셔도 상관이 없으니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간헐적으로라도 4G를 쓰고 싶으시면 4G 유심을 사시면 더 좋을 거예요. 보통 이런 유심 가격이 약 10만 동인데 공항에서 구매시는 값이 더 비싸 20만 동일 겁니다. 간혹 기억하기 쉬운 번호의 경우 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유심은 약 10만 동 정도 하죠. 그리고 통신사는 일반적으로 비에텔 또는 모비폰이라는 통신사가 좋으니 그도 회사 유심을 사세요. 다른 통신사는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아 화병 생기실 수 있어요. 그렇게 나름 스마트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유심 구매까지 완료하셨다면 다음으로 요금 충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보통 인터넷 전용 유심의 경우 최초 구매 시 제공되는 데이터 이용량까지는 충전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 전화도 가능한 유심은 구매 이후 충전된 요금이 없어 꼭 충전을 하셔야 해요. 이렇게 생긴 종이로 된 핀코드 카드인데 이걸 즉석 복권 긁는 거면 키로 잘 긁어서 여기에 적힌 숫자를 입력하여 충전하는 방식이죠. 혹시라도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무식하게 힘이 남아돌아 너무 세게는 긁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돈 버리는 수가 있어요. 보통 유심을 구매한 곳에서 이런 핀코드 카드도 같이 팔고 대부분 거기서 충전도 같이 해주곤 하죠. 충전하는 방식은 졸라 쉬워요. 통신사마다 다르긴 한데 충전 요청 코드를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 별표, 다음 핀코드, 마지막 우물정자를 입력하고 통화를 누르면 되죠. 사용 중인 유심과 동일한 통신사의 핀코드 카드로만 충전이 가능하고 졸라 바쁜 비즈니스맨이 아니시라면 보통 한 달에 30만 동이면 넉넉하게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서 인터넷 사용하시면 우사인 볼트 마냥 요금이 사라지니 관리하면서 사용하시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유심 판매 매장 직원이 이쁘고 상냥하고 딱 내 스타일이고 요즘 외롭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하신다면 매장 직원 도움을 받아 전화 요금을 충전하시고 나서 테스트로 당신 전화에 테스트 전화 걸어봐도 되냐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직원의 전화번호를 따는 초특급 고급 스킬은 프로그로 전수해드리며 다음으로 인터넷 신청 방법으로 넘어가십시다. 요금 충전까지 완료하셨다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데요. 대부분 전화 요금을 충전하면 바로 3G 사용이 가능하고 정액제 요금을 신청하면 한 달에 정해진 데이터량만큼 빠른 속도로 사용되고 해당 데이터를 다 사용하면 매우 느리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죠. 정액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충전된 요금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고 정액제를 신청하면 정해진 요금만큼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죠. 추가로 통신사마다 정액형 인터넷을 등록하는 방법이 다르니 사진으로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야, 광 과장. 이 생큐가 돌았나? 어디 마누라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딱 내 스타일인 아가씨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어쩌고 저째? 전화번호로 모가지를 확 따벌라.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알려드려야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는 거야. 이쁜 여자한테는 불꽃 세다고를 맞아도 용서가 된다니까. 오냐 이 생퀴. 평소 니 주둥이로 내뱉은 예쁘다는 마누라에게 핵사다구 한번 맞아보라. 여보야. 여보는 2번 예뻤다간 올킬 날릴 것 같다. 오늘은 그만 예뻐야겠는걸? 나도 자기 사랑해. 탑 넘버 4. 베트남에서 숙소는 어떻게 구하나요? 우선 여행 오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인터넷 호텔 예약 사이트들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대부분 거기에 작성된 리뷰가 믿을만하죠.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해당 리뷰를 보고 결정하시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죠. 그리고 웬만하면 유명한 호텔 예약 사이트들을 이용하시라고 추천드려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이상 애매한 호텔 규정 때문에 별로 유명하지 않는 사이트 영시에 피해보시는 분들도 있으니 꼭 유명한 사이트를 이용하시라고 추천드려요. 또 숙소 지역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도시인 하노이나 호치민의 경우 인터넷에서 호치민 투어, 하노이 투어를 검색하시고 가장 많이 검색되는 곳에서 가까운 호텔을 예약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괜찮게 보신 호텔이 있다면 그 호텔 주소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도로 확인 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과 멀지 않다면 이동도 편하고 지내기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일군의 대탐이라는 여행저거리 근처가 배낭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주로 빈탄시장을 기점으로 북쪽은 중심지 행정기관 밀집지이고 아래쪽이 관광객들이나 상업이 활발한 곳이고 5군은 중국 화교 밀집 지역이라 다소 위험할 수 있고 3군과 10군은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식당이나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가게들 또는 가구용품들이 제법 있고 2군은 사이공강 근방 최근 주거지역이고 7군은 한인타운 지역이고 딴빈군이라고 하는 곳은 공항 근처 구한인타운 지역이었죠. 그 외 지역은 숙소로 지내기에 적당하지 않으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정말 로컬 분위기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외 지역에서 지내시면 되는데 절대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장기간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좀 드리자면 베트남에서도 인터넷으로 월세집을 많이 알아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중 조또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다소 욕같이 들리실 수 있는데요. 아니 시발 조또의 그 조또가 아니라 베트남 발음으로 주다라는 의미의 조란 단어와 좋다는 뜻의 돛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합성어로 좋은 것을 주다라는 의미의 조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잘 살펴보면 베트남 숙소의 대략적인 시세 파악이 가능하죠. 우선 제가 호치민 촌놈이라 호치민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사이트로 가셔가지고요. 호치민 선택.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박동산 임대 부분을 선택. 그럼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이건 깐호중크라고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이건 일반 주택이고요. 그리고 여기 요거는 땅. 그리고 요거는 상가. 그리고 요거는 고시원 맨키로 여러 명이 한 주택에서 방 단위로 임대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부분 한국 분들은 깐호중크라고 하는 아파트 아니면 여기 일반 주택 쪽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쪽에서 호치민을 선택하시면 호치민군 단위의 다양한 지역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검색된 결과에서 보면 사진들도 있으니 사진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 금액과 탕이라고 표시된 것이 있는데 베트남 말로 탕이란 단어가 월을 뜻하는 단어죠. 그러니 당연히 한 달에 얼마인지를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시면 이곳을 눌렀을 때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 전화번호가 나오니 메모를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간혹 제 영상 댓글에도 베트남에서 숙소 구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양한 집을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세한 사항을 영상에 담기도 어려우니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하시면 간접적으로나마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게시물들을 잘 보시면 스퀘어 단위의 크기도 나와 있고 알파벳 P로 표시된 건 방의 개수고 WC는 화장실 개수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탑 넘버 5. 베트남 생활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소 황당하게 들리실진 몰라도 정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낯선 환경에서 그것도 말도 잘 안 통하지 아는 사람도 없지 무엇부터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하고 막막한 마음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죠. 해서 베트남 생활의 내비게이션 광과장이 개인적으로다가 최단기간 정착 솔루션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호치민 촌놈이니 호치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치민 오시기 전에 인터넷으로 호치민 푸미흥 한인타운을 가는 주소를 반드시 내인연에게 물어보시고 잘 기입하세요. 푸미흥 한인타운도 생각보다 크니 푸미흥 스카이가든이라는 아파트 주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시고 호치민에 도착하시면 졸라 더운 열기에 잠깐 정신줄 놓으실 수도 있지만 정신줄 잘 잡고 택시를 잡으러 가보십시다. 소소한 팁이지만 처음 오시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 괜히 이상한 삐끼 아저씨에게 끌려당기지 마시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가세요. 호치민 공항 2층은 출발선 탑승층이에요. 중간중간 붐붐마싸 붕가붕가 투어 택시 아가씨? 이라면서 졸라 꼬시는 삐끼들이 많은데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졸라 좋은 거 없습니다. 그렇게 공항 2층으로 올라가셔서 2층 맨 앞으로 가시면 초록색 옷을 입은 비낯선 택시를 잡아주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 직원분께 택시를 잡아달라 하고 미리 준비한 주소를 활용해 푸미흥이라는 한인타운을 가시면 돼요. 그렇게 푸미흥에 도착하시면 우선 아무 한인 식당에 들어가셔서 금강산도 19금, 아니 19경이라고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신짜오 베트남이라는 한인 잡지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 한인 잡지가 있다면 거기서 밥을 드시고 없다면 있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세요. 대부분 한인 식당에 그 한인 잡지가 있고 당연 공짜니 밥 다 먹고 챙겨오시면 돼요. 당연히 한인타운이니 한국말로 의사소통은 기본입니다. 그렇게 밥도 먹고 한인 잡지 독템도 하셨다면 그 한인 잡지서 한국어 통역을 구해주는 업체나 개인에게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방금 제가 알려드린 월세 숙소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지역과 가격의 숙소를 리스트하시고 통역해주시는 직원분을 구하셔서 의견을 물어보시고 집을 구해보세요. 그 전까지는 호텔에서 지내든 길거리를 전전하든 어떻게든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인타운에 숙소를 구하시면 정말 생활하기는 너무 편한데 대신 베트남 사정에 대한 파악은 많이 느려지실 거예요. 워낙 편해서 베트남이 아닌 것 같다는 착각에 살게 되죠. 그리고 씀씀이 또한 한국과 같아지죠. 그렇게 숙소를 구하고 기본 세팅을 완료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기본적인 숫자나 인사말을 베트남어로 익히시고요. 본격적으로다가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베트남에 대해 알아보고 경험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가장 빨리 그리고 쉽게 그리고 따지고 보면 가장 저렴하게 베트남 생활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원래 베트남에 아는 지인분들이 있다면 모그 지인분들께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은 혼자서 처음부터 그냥 맨 땅에 헤딩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처음에 잘 몰라서 그냥저냥 이것저것 알아본다고 시간 때우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고 난 처음에 통역 없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신다면 생고생해보셔야 그때 돼서 아이고 광과장 이생퀴 말 들을걸 이라면서 후회할 일 절대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사람 일 어찌 돌아갈지 모르는 거죠. 돈 아끼고 하시면 오히려 시간만 더 오래 걸리고 비용만 더 나가게 되죠. 아낀다고 아끼다가 똥됩니다. 중요한 건 처음에는 최대한 빨리 자리 잡고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탑 넘버 6. 베트남 클럽, 밥문화는 어떤가요? 이건 체험하기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행자 거리 주변에는 서양식 선술집이 많이 있고 그런 곳은 미국식 펌 분위기의 맥주집이죠. 그렇게 혼자 또는 혼성조합이 아닌 남자들끼리 술을 먹고 있으면 이상한 여자들이 같이 술 먹자고 권하고 원나잇 붕가붕가 요구하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특급 선수의 비주얼도 좋지 않고 해서 그냥 분위기만 어떤지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베트남도 한국식 나이트클럽 같은 클럽도 있는데 대부분 오군이나 시내 중심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있죠. 정말 그런 현지 나이트는 보통 사람들이 자주 찾고 충분히 남녀간의 썸을 기대할 수는 있는데 최소한의 노가리 스킬이 돼야 즐길만 하죠. 참고로 그런 곳의 뮤직은 완전 베트남 스타일이죠. 데스타 사이시의 강남 스타일이란 노래도 베트남어로 나오죠. 완전 연락봉 따위입니다. 그리고 또 비어클럽이 있는데 현지인 상대 비어클럽의 경우 대부분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풀려고 가는 곳이라 시끌시끌하고 그런 곳에서 춤추시는 여성 댄서분들 중 얼굴이 이쁘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주변에 남자들이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다면 그냥 친구처럼 지내며 밥 정도는 같이 먹어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 비어클럽의 경우 클럽이라고 보기보단 한국의 대형 맥주집 같기도 한데 대신 음악을 신나게 틀어줘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엉덩이가 바운스 되곤 하죠. 그리고 가끔 베트남 비주류 가수 같은 여성분들이 노래하며 그걸 보고 술 마시고 하는 클럽은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설명들어 장군의 아들 같은 영화에 나오는 우미관 같은 술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비주류 가수들 노래하는 거 지켜보며 간단하게 술 한잔하는 곳인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시간 때우기 좋은 곳이죠. 당연 그런 곳 술값은 좀 세죠. 그리고 정말 한국식 템프로 같은 룸빵도 있고 베트남 돈 많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고급 클럽도 있어요.
조만간 저희 와이프를 한번 꼬셔서 베트남 서민 클럽 특집으로다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지 절대 제가 가고 싶어서 그런 건 정말 진짜 절대 반드시 기필코 네버 아닙니다. 이 생퀴 봐라.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다. 뭐? 와이프를 꼬시구로 어쩌고 저째? 죽고 싶냐? 아니 자기야, 이 함성 소리가 안 들려? 또 광 과장이 베트남 컬처에 대해 소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이런 클럽 컬처 정도는 소개해야 되지 않겠어? 부처 핸섭? 그래 오냐. 어디 한번 잘 다녀와봐. 오는 길에 야구바따 하나 새로 사오는 거 잊지 말고. 새로 산 야구바 따로다가 몇 대나 날리면 부러지는지 영상으로 찍어줄라니까. 나도 자기 사랑해. 그리고 추가적으로 택시는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베트남 체감 물가는 어떤가요? 베트남에서 운전면허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우선 택시는 비낯선 택시와 마일린 택시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렇게 생겼죠. 이런 회사에서 운영하는 택시들 특징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추억마냥 덕지 뭔가 잔뜩 붙어있죠. 외관이 너무 간단하거나 단조롭게 되어 있는 택시는 100% 가짜 택시니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전화번호가 없는 택시가 가짜 택시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짜 택시도 가짜 전화번호를 붙이고 다니죠. 베트남 사람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되죠. 요금은 물론 영혼까지 쪽팔릴 수 있으니 가짜 택시는 절대 네버 반드시 이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베트남 체감 물가는 느끼는 거에 따라 정말 달라 이렇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반적인 마트에서 파는 공산품은 한국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죠. 자동차의 경우 한국보다 2배가량 훨씬 비싸죠. 그래도 일반적인 소비 물가가 좀 저렴한 편이죠. 인건비도 한국과 비교해 저렴하고요.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 나온 친구들 초봉이 약 300불 정도이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직원은 500불 정도부터 시작하고 일반 회사 관리직의 경우 보통 700불 이상이고 하는 업무에 따라 정말 많이 받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죠. 추가로 베트남 대도시 일반 직장인 점심값이 평균 1,500원 정도이고 휘발유가 1리터 약 930원 정도이고 길거리 노브랜드 커피 한 잔이 600원, 호텔에서 3시간 쉬었다 가는 대신 요금이 4,500원 정도이죠.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한국의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바꾸는 방법과 국제면허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국제면허증은 일반 자동차 면허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이 안 됩니다.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죠. 한국 면허증을 베트남 면허로 바꾸는 방법은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면허증으로 바꿔주는데 여권의 비자기간 동안만 유효기간이 정해지고 지역마다 어떤 곳은 원동기 면허 없이도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A1 면허를 주는 곳이 있고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 꼭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아무튼 전 원동기 면허가 있어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A1 면허와 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B2 면허를 한국 면허증을 이용해 현지 면허로 바꿔서 사용 중입니다. 바꾸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그냥 시간과 돈만 들이면 가능하죠. 여행 오시는 분들은 비자 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 그렇게 바꿔서 사용하기 어려우실 거고 국제 면허증이 있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한 광과장표 특급 Q&A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오늘 제가 평소 많이 받았던 질문 중 조금 디테일하게 까발릴 수 있는 문제들을 광과장만의 새로운 시각으로다가 소개해드렸는데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저의 또 일이 넘치는 똘끼가 그리우셨던 분들 오늘만 참아주세요. 저도 솔직히 오늘은 개드립이 마려워 죽는 줄 알았네요.
오늘은 그래도 나름 신빙성을 요구하는 자리라 웃음기와 개드립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똘끼도 최대한 억제하며 Q&A 영상을 만들어 봤네요. 혹시라도 이런 영상이 베트남에서 생활 또는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형식의 선문답 영상을 또 만들어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영상 사랑 많이 해주시고 댓글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또 주변에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때마침 한가로이 시간이 남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를 영상으로 찾아뵈었네요. 다음 편은 먹방 편으로다가 똘끼 충전지대로 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기야, 자기도 인사 한 말씀 올려. 불쌍한 우리 관 과장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래도 저 생큐가 약간 모자라긴 좀 해도 사람은 참 착합니다. 아니 자기, 그런 비밀을 이야기하면 나도 자기 사랑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알쏭달쏭 비밀스러운 빅토리아 시크릿 나이트 되세요. 저와 마누라는 오늘 또 모처럼 만에 오붓한 하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잉 아물랑. 그럼 가시는 길 살펴가시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마음으로다가 좋아요, 구독, 콕 때려 박아주세요. 광 과장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안녕.